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자, 34강, 5장,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CPPI가 뭐요?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이죠. 이 전략에서 주식 투자 금액과 채권 투자 금액을 한번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요 쿠션을 계산합니다. 쿠션 자체를 계산하는데, 요 쿠션 자체가 말 그대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전체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에서 최저 보장 수익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봐보죠. 자, 주식 투자 금액. 먼저 보면 주식 투자 금액이 노는데, 주식 투자 금액 자체를 우리는 보통 엑스포저를 합니다. 엑스포저. 자, 엑스포저를 하는데, 자, 엑스포저를 합니다. 자, 엑스포저를 하는데, 자, 엑스포저 자체가 우리가 주식에 녹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금액은, 자, 먼저 우리가 쿠션. 요 쿠션이 뭐라 했습니까? 쿠션 자체가, 쿠션은, 자, 전체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얼마예요? 100억이죠? 전체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가 100억입니다. 요 100억에서, 전체에서, 요 보니까, 최저 보장 수익의 현재 가치 있죠? 80억. 요걸 뺀 요걸 우리가 쿠션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자, 성수를 곱한다는 거죠. 성수가 일명 배수 곱합니다. 성수가 뭐요? 3이라 했죠? 3. 이 곱한 이걸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 금액은 일단 요 쿠션, 이 20억이죠. 즉,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에서 최저 보상 수익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이게 쿠션인데, 여기다가 성수를 곱한 게 됩니다. 성수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위험을 고려한 겁니다. 주로 1부터 우리가 보통 이 성수는 위험 자산의 가중치입니다. 위험 자산의 가중치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1부터 보통 구르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이거는요 좀 주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제 이 성수를 그냥 주관에서 3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억에서 3을 곱하면은 지금 60억만큼이 뭐요? 주식 투자금이 됩니다. 즉, 익스포저가 됩니다. 자, 됩니다. 60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금이 60억이 되네요. 그러면 채권의 투자 금액은, 자, 전체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에서 이 익스포저를 뺀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 금액은 전체 포트폴리오 시장 가치가 앞에 현재 가치가 100억이었죠. 100억에서 요 앞에 주식 투자 금액 60억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억이 되겠네요. 이리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 금액은 얼마? 60억이 되고, 그 다음 채권 투자 금액은 40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좀 쉽죠. 쉽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좀 계산 문제로 잘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60억, 니은이 40억인 것은 답이 3항이 되겠네요. 자, 포트폴리오 보험의 장단점 나왔습니다. 사실 이 포트폴리오 보험에는 포트폴리오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한 개가 우리가 뭐요? 옵션 모형 포트폴리오 보험이 있고, 옵션 모형 포트폴리오 보험이 있고, 요거부터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뭐요? OBPI를 합니다. OBPI를 하고, 그 다음 한 개 더 있는 게, 자, 앞에 공부했던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이걸 우리가 앞에 했던, 이걸 우리가 CPPI라 했던 겁니다. 이 시험에 이게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한 겁니다. 자, 이런 보험들은, 자, 보통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자, 하락하는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 우리가 뭐요? 하락 방어벽이라 합니다. 하락 방어벽. 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을 때, 또 주식 상승 일정 부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걸 말 그대로 우리가 뭐요? 자, 상승 잠재력이라 씁니다. 잠재력이라 씁니다. 잘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양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포트폴리오 이런 수익률이 일정하게끔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다 보면 말 그대로 복잡한 투자 규모를,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복잡한,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 수익 구조. 이게 복잡한 투자 수익 구조가 벌써 우리 뭐라 했어요? 앞에 비정상적인 투자자. 즉, 투자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은 벌고 싶고, 위험은 좀 회피하려고. 이런 것을 복잡한 투자 수익 구조를 가진 이런 투자자를 만족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봐주시죠. 자, 이랑, 자, 포트폴리오 보험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6번. 자, 투자 만기 시점의 최저 보장 가치. 보통 요 투자 만기 시점의 최저 보장 가치는 일반이 본다면 보통 요구 순위보다 좀 낮은 순위 정합니다. 요구 순위보다 낮은 순위에서 최저 보장 가치의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이상이 되게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 위험, 회피도가 높은 고객이면서도 또 수익을 많이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므로 마케팅 전략상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투자 수익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과 채권의 구성 비율을 동적으로 병행시켜 나가면서 최저 보장 수익률은 반드시 무위험 수익률 이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식과 채권의 구성 비율을 좀 동적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최저 보장 수익률은 반드시 무위험률 이하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투자 수익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수익성보다 위험 방지가 더 목적인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운영 구조상 한계도 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파생 상품 시장 등을 이용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 17번 액티브와 패시브 운영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우리가 이미 이 1번에서 한 거네요. 자, 이 5장 1번에서 한 겁니다. 액티브는 좀 더 초과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서 이는 액티브는 말 그대로 적극 전략이죠. 적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진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액티브 같은 경우는 특히 운용자의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테마 선택, 종목 선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미 1번에 썼습니다. 패시브는 좀 더 소극적이라 했죠. 소극적이면서 주로 보통 효율적 시장을 진출한다 했습니다. 자,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자,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는 주로 우리가 인덱스 수익률 자체를 보통 목표로 한다 했습니다. 자, 1항 패시브 운용은 효율적 시장을 진출하며 대표적인 형태가 인덱스 펀드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패시브 운용에서는 운용자의 마켓 타이밍, 그 다음 테마 선택,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이 전략이 된다 해놨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 패시브, 이 운용자의 타겟 마케팅이라든지 테마 선택, 종목 선택이 이 등이 전략이 되는 것은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그 답은 이양이 틀렸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액티브 운용은 제약 조건 내에서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패시브는 우리 했습니까? 패시브는 주로 이게 아니라 벤치마크 정도의 수익률을 얻거나 벤치마크의 수익률 정도가 되게끔 간격을 조정하는 게 우리가 패시브를 했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액티브 운용은 운용자의 시장 능력, 예측 능력이나 저평가된 주식의 발굴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 이미 우리 1번이라는 1번 그 앞에서 했습니다. 5장 1번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한 거니까 다시 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액티브하고 패시브에서 그대로 쭉 나와 있는데 그 17번에 그 비고 한번 봐봐요. 비고에서 한번 봐보세요. 비고는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이미 한 거고 그 비고만 좀 봐서 비교요. 봐주세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에 액티브 펀드에 초과 수익률 편차나 액티브 펀드에 초과 수익률 편차나 잔차 편차 자 편차 잔차 편차 이런 위험들 잔차 위험 뭐 보면 좋습니다. 잔차 편차 좋고 잔차 위험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패시브 펀드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뭐보다 자 액티브 펀드의 초과 수익률 펀드나 잔차 위험은 뭐보다 크다고요? 보통 패시브 펀드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패시브 펀드의 뭐예요? 이것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의 초과 수익률 편차나 잔차 편차 위험은 패시브 펀드의 초과 수익률 편차나 잔차 위험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액티브 펀드의 자 이거는 뭐예요? 수익률의 편차와 잔차 위험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뭐예요? 자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수익률은 자 뭐보다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패시브 펀드의 뭐보다 표준 편차나 수익률과 뭐요? 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좀 대등하게 배분됩니다. 큰 것하고 좀 뭐요? 큰 것과 작은 것이 대등하게 분포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영장 18번 자 주식 투자 운영 전략에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수익과 위험의 비교 중 틀린 것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나 표준 편차는 패시브 펀드의 표준 편차보다 큰 것이 아니라 뭔다고요? 좀 대등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대등하게 분포합니다. 그 답은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표준 편차나 수익률은 패시브 펀드의 표준 편차나 수익률과 뭡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대등하게 분포된다 해야 되죠. 자, 1번이 틀렸고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편차는 더 크다. 액티브 펀드의 잔차 위험도 패시브 펀드의 잔차 위험보다 더 크다. 액티브 펀드는 초과 수익률 편차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뭡니까? 액티브 펀드의 다 큰데 액티브 펀드의 표준 편차하고 수익률만큼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대등하게 큰 거 작은 것이 분포한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다음 19번 다음 중 준 액티브 운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준 액티브입니다. 벤치마크에 비해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보통 액티브 운용보다는 좀 더 추적 오차가 적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준 액티브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에 준한다는 말입니다. 준 액티브 운용은 자 액티브 운용보다 추적 오차가 좀 적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일 큰 방법이 자, 준 액티브 운용은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많이 발굴하는 게 아니라 낮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많이 발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을 자, 내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요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준 액티브는. 그러니까 액티브는 추구하되, 액티브보다는 조금 더 뭡니까? 추적오차가 적게 포도부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좀 줄인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낮은 순위를 내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중점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준 액티브 운용의 특징에 관한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벤치마크에 비해서는 좀 더 초과수를 얻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개념. 운용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이에 소환되는 위험 요소를 좀 중립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은 많이 얻으려 하되 조금 더 위험을 좀 중립화시킵니다. 그래서 준 액티브의 운영은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을 많이 발굴하는 게 아니죠.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많이 내는 종목일수록 그만큼 위험이 크잖아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면 한다고요. 자,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낮은 수익률을 내면서도 조금 위험이 낮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답은 3항이 틀렸고요. 액티브 펀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는 준 액티브 운용 전략에 해당됩니다. 참 봐두시고요. 자, 이거 봐두시고. 자, 20번. 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사항인 벤치마크 나왔습니다.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벤치마크가 앞에 얘기했죠. 말 그대로 1항이 바로 이 벤치마크의 정의입니다. 정의. 운용자가 추구하는 투자 운용 목적에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바로 벤치마크입니다. 개념. 그래서 이 벤치마크 20번은 좀 별표 쳐야 됩니다. 별표를 해둬야 됩니다. 20번은 좀 별표 해둬야 됩니다. 벤치마크. 주로 벤치마크 정도의 순위를 얻는 게 우리가 뭐였습니까? 패시브 전략이고, 벤치마크보다 더 큰 순위를 좀 얻으려 하는 게 뭐다? 이게 앞에 액티브 전략을 했습니다. 벤치마크의 구체적인 내용, 즉 편입 종목이라든지 가중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벤치마크는 운영 성과의 평가 기준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의 운영 성과를 운영자가 추적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벤치마크에는 투자자의 위험 수용도 등에 따른 운용상의 제약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알죠?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벤치마크는 실제 운용 목표에 부합하는 운용상의 반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스타일이나 운용 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치마크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 수용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답은 상이 되겠네요. 자, 한번 봐두시죠. 그래서 벤치마크는 한번 봐두시고, 그 하이스랑 같이 봐두면 벤치마크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보면은, 넘겨서, 6장, 채권 시장이 나왔습니다. 6장, 채권 시장. 자, 이거는 이제 채권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이죠. 채권에 관계된 것, 채권 시장에 관계된 것. 자, 그래서 이거는 채권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6장 되겠네요. 6장 하게 되겠는데, 우리 앞에 채권 시장 자체도 상당히 보면은 좀 시험지 보면 채권 시장이 좀 많이 나와요. 오히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 시장. 자, 6장. 자, 채권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입니다. 내용상에 우리가 각 내용마다 해설이 잘 되어 있고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과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항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및 발행 요건의 경우 채권은 법적 제약이 없이 발행할 수 있지만 주식은 법적인 제약 하에서 형성된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특히 누구요?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정부라든지 정부, 그 다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또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법이라든지 한 개 더, 상법상 주식회사. 이렇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법정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체를 갖다가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발행 요건도 있습니다. 발행 요건도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가 발행하는 요런 뭐요 국채 같은 경우 정부 발행 이런 국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부의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요 자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한 개 더 동시에 또 뭐예요 말 그대로 자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권 신고서 제출 이런 식으로 뭐요 이 채권도 발행 주체와 발행 요건이 뭡니까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답은 2당이 틀렸습니다. 주식도 물론 법적인 제한을 받죠. 자 다음 2번 채권은 발행자의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재무조건입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원금 회수하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과 원금 회수를 하는 것이 뭐예요? 채권입니다. 주식은 발행자의 수익에 따라 받는 이익 배당이죠. 이익 배당. 즉 지분 정권입니다. 채권은 만기가 있는 한시적 기한부 정권이지만 주식은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정권입니다. 채권은 원금 회수가 안전하지만 주식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파산되면 그 주식회사 발행한 주식은 뭐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 주주는 유한 책임 사고이라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받으시고 자 이런 거 간단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채권의 분류 방식과 그에 따른 채권 종류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해놨습니다. 물론 발행 주체는 누가 발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나왔 누가 발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국채는 말 그대로 뭐요 정부가 발행한 것. 그 다음에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특수금융채 있죠. 특수채, 금융채 있습니다. 주로 금융채는 은행이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주식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그래서 누가 발행했느냐는 건 발행 주체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이표채는 말 그대로 꼬박꼬박 뭡니까? 이자만 꼬박꼬박 뭡니까? 주고, 나중에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는 이표채입니다. 그러니까 매기마다,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만 꼬박꼬박 표기된 대로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뭡니까? 일시불로 갚는 것은 뭐다? 이표채. 할인채는 만기 금액에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상황 만기의 기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뭡니까? 그 앞에 액면 금액만 갚는 겁니다. 복리채는 말 그대로 자 만기에 갚긴 갚는데 이거는 이자가 쌓여가요. 복리로 쌓여가가지고 나중에 복리 이자로 계산된 그 이자에다가 원금 얹어 갚는 겁니다. 달리채는 달리 이자고요. 그 다음에 거치 분할 상환채도 있습니다. 지금 안 갚다 나중에 일정 기간 후에부터 갚아 나가는 것은 뭐다? 거치 분할 상환채. 이런 건 이자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모집 발행이 있습니다. 그 모집 발행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50인 뭡니까? 미만이면 불특정 다수 이 채권대로 발행해가지고 할 때 앞에 50인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50인 미만에게 발행하면 뭐다? 이는 사모라는 거고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하면 이건 뭐요? 공모처를 한다. 똑같습니다. 모집 방법. 그 답은 3항이 틀렸네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나중에 우리가 사채 등을 발행할 때 액면대로 똑같이 발행하면 액면 발행. 액면보다 뭡니까? 좀 더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 액면보다 좀 높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발행 방법입니다. 발행 방법. 그래서 3항이 틀렸네요. 발행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발행 방법. 3항은 발행 방법에 따른 분류죠. 다음 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서 금리 확정부 채권, 금리 변동부 채권. 금리가 한번 딱 발행 시점이 정해지면 그 금리가 만기까지 똑같이 인플레 관계없이 똑같이 쭉 가면 그건 뭐다? 일정하면 그는 고정 금리 확정부 채권이라는 거고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그때마다 인플레 예상해가지고 6개월마다 3개월마다 금리 바꿔 쭉쭉 나가면 그건 뭐죠? 말 그대로 금리 변동부 채권이랍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주로 금리 변동부 채권을 누가요? 발행자가 발행하려 하죠. 자, 발행처. 다음 넘어가면 자 보면 이제 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채권은 옳은 것이네요. 채권의 경과 기간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게 낫네요. 이거는 채권의 경과 기간이 아니고 이거는요 만기네 만기. 자 이게 있죠.
자, 지금 채권 이 사물을 보면, 자, 1항을 보면, 지금 채권 발행인이 있습니다. 발행일이 있습니다. 자, 채권 발행일이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입니다. 1일이고, 기간이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나중에 이제, 자, 이날에 이 채권을 매매합니다. 아니, 만기 전에 매매합니다. 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2012년 만약에 12월 30일 날에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팔았다 합시다. 팔면 지금 현재 요 기간이 몇 년이죠? 자, 지금 현재 이게 2년이죠. 2년. 이걸 말할 때 이걸 채권의 경과 기간을 합니다. 기간. 그러니까 만기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팔 때 요 기간을 경과 기간을 합니다. 요 경과 기간에 이자는 판 사람이 받아가겠죠. 이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 현재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이게 원금 상환을 합니다. 원금 상환을 합니다. 상환 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요까지는 결국 뭡니까? 만기가 5년 만기죠. 5년 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채권 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요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요? 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채권의 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니까 이는 만기입니다. 만기. 그래서 1번도 틀렸죠. 답은 일단 옳은 것이니까 틀렸고,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까지 만기까지 단위 기간별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와 채권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이다 해놨습니다. 앞뒤로 보통 보면 이걸 보통 보면 현재 가치를 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와 채권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냈습니다. 이걸 보통 뒤에 가면 우리가 만기 수익률. 또 이걸 같은 말로 이걸 채권 수익률. 또 뒤에 가면 이게 이게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내부 수익률. 또 이 같은 말로 이걸 시장 수익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런 것은요, 유통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제가 지금 발행할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액면에 기록된 이걸 우리가 액면 이자율 씁니다. 액면 이자율. 또 이걸 표면 이자율. 또 이걸 같은 말로 표시 이자율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사채가 결정에 발행될 때, 이 발행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는 발행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채 액면에 기입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액면 이자는 사채 액면에 기입된 겁니다. 근데, 자, 기간별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채권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뭐 한다고요? 이쪽 만기 수익률 또는 채권 수익률,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 답은 요 2항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발행일은 채권을 최초로 신규 장출한 날짜입니다. 최초로 뭡니까? 요 채권을 발행한 날, 이걸 말합니다. 그다음 매매일은 채권을 이 사람이 팔아문 날, 매매일,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답은 3항이 되고, 채권의 신용 등급에서 신용 평가 등급이 BB이면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된다. 이는 참고로 봐놓으세요. 우리 투자 적격 등급이 있는데, 이 투자 등급 자체 볼 때, 이런 AA가 있고, 그 다음에 AA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였습니까? 보면, BBB가 있습니다. 또 보면, BB가 있고, 또 B가 있고, 또 보면, 우리가 CCC가 있고, 또 CC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요 BBB까지, AAA부터 BBB까지를 우리가 보통 투자 적격이라 합니다. 투자 적격 등급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 그러면은 이때 뭐부터? BB부터 D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걸 투기 등급이라 합니다. 투기 등급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놓으세요. 그러면은 요때 뭐 나왔습니까? BB이면 여기 속하죠. 이거는 BBB까지가 투자 적격이니까 BB는 투기 등급에 속합니다. BB부터 D까지는 투기 등급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도 4항도 틀렸죠. 자, 받으시고.
자, 넘어가면 이제 4번. 다음 보기는 채권의 이자 지급 방식별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채권의 종류가 차례대로 올바른 것. 자,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꼭꼭 지급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때 주기마다 뭐야? 이자를 꼭 바꿔 줍니다. 주고 나중에 만기는 뭡니까? 만기는 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자, 이자를 표면에 기입된 대로 지급하는 사채에서 이걸 채권에서 이표치를 합니다. 이자는 표면에 기입된 대로 주고 나중에 만기에 원금상 이런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표치입니다. 근데 자, 만기 금액을 달리로 할인해가지고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할 때 미리 뭡니까? 이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만기까지의 만기 금액을 달리로 할인한 요 금액 이자를 뺀 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자를 언제까지 만기까지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지 않고 나중에 만기에 원금 갚는 겁니다. 이게 할인채라는 거죠. 할인채. 이거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답은 2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보통 흔히 할인채로 이용되는 것이 주로 우리 앞에 통화 안정증권과 대부분의 금융채입니다. 금융채는 주로 금융특수채와 금융회사채를 말한다고 했죠. 미리 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니까 5번 나왔습니다. 5번.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건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5번은 좀 별 붙여 놓으시고요. 자, 신주 인수권 사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주 인수권 사채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가 있으면, 사채는 이대로 있고요. 사채에 뭡니까? 속에 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 신주 인수권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실행을 하면 요 사채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존속을 하고 다시 뭡니까?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회사가.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누구는 자, 이거는요. 이 신주 인수권 자체를 뭘 한 사람은 자,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신주 인수에 대해서 추가 자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신주 인수에 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주 인수권 자체를 갖다가 나중에 뭘 하고 나면은 자, 실행하고 나면 그대로 뭘 한다고요? 자, 이 신주 인수하는 데 대한 추가 자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뭡니까? 자,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되고 또 추가로 뭡니까? 신주 인수에 대한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는 뭡니까? 사채는 조속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들면서 그 다음에 자본이 느는 거겠죠. 자본금이 느는 이 형태가 바로 자, 신주 인수권 사채입니다. 1항이죠. 그러면 신주 인수권 사채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사채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채권에서 신주 인수권 자체만 별도로 떼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실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회사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은 들고 그 다음 자본금도 넣는 겁니다. 부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이번에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이 사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나중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걸 하면 그대로 이 사채만큼 뭡니까? 그대로 이걸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대로 뭡니까? 자, 100만 원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뭡니까? 사채가 그대로 이만큼 부채가 사채라는 이 부채가 회사는 없어지면서 그만 그대로 뭡니까? 주식에 넣으니까 자본금이 그대로 넣는 거겠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없어진 만큼 그대로 자본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는 자금 유입이 없습니다. 자금 유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결국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전환사채고, 이때 교환사채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신주는 발행해 줍니다. 신주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은 있습니다.
근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요? 교환권 해서하면 교환사채는 그대로 뭐요? 이 자산과 이는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이거는 사실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뭘 주는가 하면 자, 지금 현재 내가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가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지금 A사가 B사의 주식을 예를 들면 A사가 B사의 주식을 뭔다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 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 A사는 뭐요? 자, A사에 뭡니까?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이 사채는 뭡니까? B사가 산다는 거죠. 나중에 이때 이 사채가 교환사채라는 거죠. 교환사채입니다. 사채됩니다. 나중에 이 B사가 요 교환사채를 행사하면 결국 뭐 한다고요? 자, A사는 요 B사를 요 교환사채를 그대로 회수를 하고 대신 B사 주식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기 때문에 A사 같은 경우는 뭐요? 자, 말 그대로 뭐요? 그대로 주식, 즉 자산이 줄면서 그다음 부채도 주는 겁니다. 자산도 줄고 뭐요? 부채도 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뭐요?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뭐는 없다고요? 자금 유입은 없습니다. 자금 유입은 없고 대신에 요 교환사채만큼은 뭐가 없다고요? 신주 발행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자체나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하면 공통적으로 발행회사에 신주 발행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교환사채만큼은 신주 발행 과정이 없습니다. 그대로 뭐요? 자, A사가 발행했던 그 교환사채를 받고 B사가 보유하고 B사의 뭐요? A사가 보유하고 있던 B사 발행의 주식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없다? 이거는요. 교환사채만큼은 신주 발행 과정이 없다는 것. 자, 그래서 한번 5번은 별표 쳐놓고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했지만은 별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다음 중 발행회사에 신주 발행 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이는 볼 필요 없이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 받으시고. 다음 7번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이는 뭐 한다고 이거는 사채를 뭐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는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청구한 때 바로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받으면서 그만큼 뭡니까? 주식을 그 금액만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장법인은 사채 발행 한도에서 한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지만 비상장법인은 사채 발행 한도에 포함시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역시 사채권을 소멸하고 신주 인수를 위한 추가 자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말 그대로 사채금만큼 신주를 그대로 발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전환권 대가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포면자율이 낮게 결정됩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런 것은 이제 전환세는 조금 참고봐줘야 됩니다. 주로 이 전환세는 보통 주가 상승 시에 많이 합니다. 언제요? 주가 상승 시에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자, 받으시고. 실은 좀 참고를 봐놓으시고. 자, 8번 나왔습니다. 전환 대상 주식의 시장 가격이 8,000원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 주수가 액면 만원당 2주입니다. 이 전환사채 한번 페리티를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페리티가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페리티 한번 봐보면 이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페리티는 자, 지금 이제 주식의 시장 가격이 얼마죠? 8,000원입니다. 주식의 시장 가격을 말 그대로 전환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가격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되는데, 요 전환 가액은, 자, 지금 이제 전환 주수가 얼마예요? 전환 주수가 액면 1,000원이죠. 액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 가격은, 자,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금액 만원이네요. 만원. 액면 금액 만원을, 전환 주수가 2주죠. 2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한 주당 결국 우리 5,000원이네. 그죠? 이게 전환 가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 가격 5,000원을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얼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자, 1.6이 나오죠. 1.6이 나옵니다. 100분의 곱하기 100 하면 160%. 이게 바로 뭐요? 자, PL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한 판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